오늘 사업 강의를 맡은 이기제큐티브 루비부터 강은정입니다. 제품 강의 들으시니까 지금 막 꺼내서 막 먹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끝나고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앞에 들으시면서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좋은 제품을 좀 먹어보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로 내 삶까지 좀 바꿔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볼 거예요. 먼저 지금까지 이제 오늘 유선화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들으러 오셨을 텐데,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벌었던 그 도구, 그 수단은 바로 직장이었겠죠. 직장에 아마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경제 흐름이 도는 곳은 하여튼 직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근데 평생 직장이라고선 생각을 하는가?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평생 직장이 아니란 얘기를 들어왔는지 이제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이제는 평생 직장 시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과연 정말 알고 있을까? 머리로는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 나옵니다.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년과 회사의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퇴직하고 싶은 연령 60세. 이게 평생 직장 아니에요? 예전에도 60세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평생 나에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느낌으로 안다는 거죠. 예상되는 나이는 내가 과연 회사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을까? 최대치로 한번 뽑아보자 라고 했을 때 한 53세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7년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상으로만 두드려도 7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격차를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정년을 늦춥니다. 지금 계속 그런 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년이 60세일 때 53세 정도 우리가 예측이라는 걸 했잖아요.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년이란 날 60세로 하니, 그럼 65세 정도로 정년을 늦춘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 나이도 늦춰질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오, 똑똑하세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럴 거라고 예측해요. 20대, 30대, 40대가 모두 법적 정년이 연장되면 퇴직도 늦춰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죠? 마음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마음 아닐까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럼 65세면 60대 중반까지는 어찌어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저는 이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을 좀 느끼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의 움직임은 이렇거든요. 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했어요. 경영 대책, 조기 퇴직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모든 회사들이 하면 끝자리만 읽어보면요, 무서워요. 희망퇴직 실시, 희망퇴직 실시, 임금 체불, 지급 연기, 출장 최소화, 감축, 해고계획, 정리해고, 해고예정, 감축, 3,000명 해고. 이게 지금 회사가,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영난 타겟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직장을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는 60세고 65세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회사를 더 다니고 싶지만 회사에서는요 절대 그렇게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년퇴직보다 정리해고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빨리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또 슬픈 얘기가 있어요. 이게 올해 5월달 기사예요. 늙어가는 한국, 슬픈 고용, 이렇게 얘기 나와요. 가장 실업자가 많은 연령도 60대겠죠. 이미 60대가 되기 전에 이미 직장들을 잃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근데 많은 취업률도 60대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기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따올 수는 없었어요. 글씨가 작으니까. 읽어보시면 우리는 60대는 노후까지 책임질 정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60대에 계속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2024년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이상은 계속 취업률이 늘고 있고 오히려 청년층은 취업을 못하고 있고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안을 보면 다 노년층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60대에 새로운 직장 구하고 싶으세요? 잘 구해질까요?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란 표시로 반짝반짝하게 해놓은 거는 고단한 노년과 그죠? 경제 노쇠화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AI 뭐 챗GPT 다 써보셨죠? 뭐 로봇 대체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제가? 그죠? 그것도 옛날 얘기 됐어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AI와 노동 시장 현황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인데 그냥 단순 노동이 로봇으로 전환된다고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이미 눈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무인 카페. 너무 많죠. 이미 다 대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AI가 대체할 일자리가 대체 가능성이 높은 거에 한번 보실래요? 일반 의사, 전문 의사, 회계사, 변호사. 고학력자죠. 고학력자의 직업이 다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챗GPT는 비반복적인 지식에 관련된 것까지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아주 똑똑하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아이한테 진로를 의사 충원 많이 한다니까 의대를 가라? 제 주변에 의대 재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이 지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부분도 내 아이까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여 우울하시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어쩌라는 거냐. 어떡하지? 막 모두가 유선화를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를 어쩌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좀 해야만 할까요? 저는 30대, 사실은 생각은 20대 후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이 고민을 했어요. 돈, 시간, 건강이 있어야 된다. 나보다 직업이 먼저 사라지는 시대에 내가 준비할 게 뭘까? 사실은 돈, 시간, 건강 아니에요? 근데 돈, 시간, 건강까지도 가지 말고 돈! 지금 돈 얘기한 거잖아요, 계속. 돈 있으면 시간 많죠. 돈 있으면 건강 챙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직업들은 시간이 많으면 돈이 들어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가 준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40대인데요. 40대 때 준비, 요이 땅 했을 때 돈, 시간, 건강을 과연 진짜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논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더 젊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나이라는 게 들었을 때 난 돈, 시간, 건강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젊어서도 준비하지 못한 걸 내가 나이든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가능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그렇죠. 오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아마 오늘 드리는 정보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돈 버는 거에 대한 어떤 상식 부분들을 많이 깨트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내가 진짜 돈, 시간,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업을 여태까지 못 만났는데 이제부터 만나실 수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안 읽어보셨어도 제목은 보셨을 거예요. 보시지 못했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베스트셀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전 세계 누구나 이 현금 흐름 4분면 안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인플로이, 영어가 나와갖고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동일어가 있어요. 그죠? 이쪽을 노동소득이라고 이야기해요. 직장을 다니거나 주변에 직장 다니는 사람 많죠. 저희 직장 얘기가 왔으니까 직장 다니던가 자영업을 하던가 혹은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던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지 그 사람들이? 시간을 주고 노동력을 주고 돈을 벌죠.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벌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는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돈, 시간, 건강에서 돈과 시간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돈과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부자들은요, 돈, 시간,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나요? 있죠. 대낮에 골프 치는 회장님들 있잖아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하니 거길 돌죠. 그죠? 계속 그죠?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업을 했던가 투자를 했던가 둘 중에 하나다. 이쪽 일을 해야 나에게 돈과 시간과 건강이라는 것들이 같이 올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이쪽 사업의 특징을 제대로 확인하셔야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어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 노동력을 제공하면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일하는데 돈 안 주면 누가 일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상식이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계신 거죠. 이걸 이해하시고 또 권리소득이라고 말씀드린 방금 사업자가 되던가 투자가가 되던가 이쪽 국면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는 처음에는 건물 올릴 때 돈 돼요? 돈이 들어가죠. 네네.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책 쓸 때 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나의 권리를 내가 돈으로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권리소득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야 돈, 시간, 건강이 가져진다 했어요. 그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올 거예요? 돈이 있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 능력이 있어 책을 쓸 수가 있나, 뭐가 되나? 저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저 20대 후반부터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도대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젊어 돈 버는 건 당연하지. 나이 들어 돈 버는 건 어떡하나? 그럼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되나? 그러면 해답이 될까? 근데 나 30대 되니까 돈이 안 벌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안에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 그래프를 딱 만나고 내가 돈 버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싸! 유레카! 뭐 이런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또 다시 좌절을 할 텐데 이쪽에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나라 법정 용어, 회원 직접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앞에 막 이야기했던 제품들 있죠? 좋은 제품들 갖고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좋은 제품들을 그냥 옛날에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쪽이 권리소득원이었기 때문에 이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자격을 요청하면 못할 뻔했는데 없어요. 근데 가져가는 건 뭐예요? 권리소득원이래. 그걸 통해서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가져갔대요. 가져가면 대박이죠. 모든 인류의 원함은 이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건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거예요. 어떤 아이템. 그죠? 우리 왜 건물을 지어도 이상한 땅에 건물을 지으면 임대료 안 들어오겠죠. 그죠? 회원 직접 하면 할 건데 엄한 거 가지고 하면 안 만들어지겠죠.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거냐. 이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책입니다. 폴 제인 필더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 25세 때 최연속 시티은행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20대 때부터 경제적으로는 뭐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미국의 경제자문위원회를 했던 사람이고, 미국 경제자문위원회를 했다는 뜻은 미국의 경제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했던 사람이고, 돈이 어디서 굴르고 있는지를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1조 달러 웰리스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웰리스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회원 직접 판매, 웰리스 산업은 회원 직접 판매 산업이다. 회원 직접 판매는 완벽한 지적 유통 사업이고 수백만 명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책에 나와요. 읽어봐야겠죠. 아직 혹시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면 오늘 한번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측한 대로 웰리스 시장은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사업은 성장할 것 같죠? 그 느낌대로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판매 시장, 웰리스가 더 큰 시장이고 그 안에 직접 판매 시장도 이렇게 역시 커지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24조, 50조, 100조까지 간다고 전문가들 얘기해요. 그럼 지금 이 사업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데 그럼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오늘 이곳에 오신 유산화만 있나요? 많죠. 그렇죠. 많은데 주변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는 사람 못 보셨어요? 수없이 또 봤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잘해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그럼 나는 잘할까요? 이제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나도 열심히 해야, 나의 태도도 중요하죠. 근데 조건도 좀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친구가 선택했으니까 너 믿고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좀 보셔야 되는데, 회사랑 제품이랑 수익,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뭐 하나 빠지면 이제 짝다리 짚는 거예요. 짝다리 짚어서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딱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회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회사는 우선 시작점이 타 회사랑 매우 달라요. 그래서 매우 관심 없으시겠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까 앞에 제품 강의하면서 잠깐 나오셨는데, 창립자예요. 회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회사가 시작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회사를 차렸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설정될 거예요. 많은 회사들은 경영진, CEO가 회사를 창립해요. 기술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린 지금 영양제, 웰니스 산업, 영양제를 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이 영양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회사? 누구한테 만들라고 주면 좋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은 가능할까요? 의심을 해봐야죠. 하지만 이 회사는 미생물학자, 면역학 박사가 평생을 인간 세포만 연구했던 사람이 영양제를 만들고 시작했어요. 그 시작점부터가 다르다는 거 생각 기억해 주시고요. 이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유산화를 하려고 저희 남편에게 얘기를 했겠죠. 저희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하는 그 생각이에요. 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장 친한 우리 남편분들에게 설명하면 설명이 들어요. 그죠? 근데 또 나도 올바르게 설명 안 하죠.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야, 여보, 주식이나 좀 알아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날 지켜야 되잖아요. 이상한 일 할까봐. 그래서 쫙 재무제표를 까더니 어디서 찾았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미련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없는데? 그럼 우리 빨리 이렇게 한번 움직여볼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 증권거래소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어디야 좋게 헬스케어 의약품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증권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들어가는 카테고리별로 까다롭고 덜 까다롭고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시는데, 여기 무부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내가 못하면 남편, 못하면 친구, 그 오빠 이렇게 해갖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이 회사 진짜 탄탄하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회사가 살아 있어야 내가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거래소를 보시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알아듣기 편하게 어떤 회사들이 저쪽에 가 있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냐, 괜찮죠? 여기서 지금 나 받아준다 그러면 들어가실 분? 안 받아주잖아요. 유산화도 받아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그렇게 이런 회사들, 정말 재무제표와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버핏 오빠가 알잖아요. 그렇죠? 버핏 오빠 아시죠? 네, 장투하시는 오빠, 돈 많은 오빠. 그 오빠가 얘기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지속할 5대 회사. 그렇죠? 유산화 딱 제외하고 보면 다 알아요. 그죠? 그 안에 유산화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다 날짜 써 있습니다. 저기 포브스지에 이렇게 2011년 뭐 이렇게 나오죠.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만들어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내가 내 눈으로 내 손가락 움직여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하는 사업이에요. 회원 직접 판매 사업은 한국에서 권고하는 사업이에요. 그걸 보시면서 보호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 특수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안전한 회사들이 모아져 있고, 그곳에서 회사들을 우선 선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곳에 등록번호가 처음에 등록됐던 그 번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회사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숙제다. 그리하여 제가 찾아낸 이 유산화라는 회사는 32년 됐어요. 오래됐죠? 32년 동안 차곡차곡 정말 잘 갖춰왔어요. 그래서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 이 25개국에 누군가 산다면 내 지인이 있다,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해서 그쪽에서 나가는 어떤 인프라들도 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을까요? 그죠? 이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산자가 제품을 기차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만족하는 소비자를 통해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산자여야죠. 생산자.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만났던 그 뭐 얘기를 들었든 어떻게 됐든 그 회사의 생산자인가? 이 구분만 하셔도요. 아주 명료해집니다. 생산자 찾아야 돼요. 그것만 찾으면 우리는 사실 게임 끝나는 것 같아요. 생산자를 찾는 건 어떻게 확인할 거냐? 제품의 뒤를 보시면 제조사, 원산지, 판매사가 같아야 돼요. 이거 확인하시면 되죠. 나는 굳게 이 회사에서 만든다 생각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데 다른 글씨가 써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서 꼭 확인해 보시면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암에 걸린다라고 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좋은 병원 찾아야죠. 그죠? 막 가서 암. 아유, 그렇죠? 근데 선진국들은 이제 항암제가 암을 고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면역이라고 하는 사람의 면역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면역은 대단한 아이예요. 그래서 모든 걸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사람 인간의 면역력이다. 그 면역력을 올리면 내가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암과 공존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총체의학연구소가 이쪽에 산호비부의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고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설립한 거, 창립자가 처음에 나오셨던 그분이 설립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이미 2006년도에 KBS 9시 뉴스에 방영됐어요. 되게 오래됐죠. 지금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는 시간 전부터 우리나라 뉴스에서 방영된 곳이에요. 아주 비싸요. 그죠? 하지만 이곳에 있는 환자들은 유산화 영양제로 클린하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 면역학, 세포학 의사 쌤이 영양제를 만들었다. 우리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겁니다. 한번 제품 볼게요. 제품도 아주 심플해요. 영양제. 그죠? 이 영양제를 가지고서 깊이 있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생리의학상을 받은 어떤 이론에 근거한 클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클린 프로그램을 가장 잘 구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유산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과 그리고 피부도 세포죠. 피부 세포까지 딱 여기서 끝. 제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원 직접 판매 회사들의 매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싹 정리했더니 최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조사를 했더니 80%가 영양제, 17%가 화장품. 그럼 볼게요.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떤 회사 고르면 돼요? 영양제 잘 만드는 회사 고르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제품이 많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어프로치 가능하죠. 이거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양제가 최고인 회사를 찾으면 게임이 끝날 수 있다.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또한 계속 코로나 시기고 뭐고 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한테 조금 아마 이 안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 보건성의 의탁을 받아서 라이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생화학자가 만든 책인데요. 24년 동안 발간되고 있어요. 이거 뭐 하냐면 성적표 매겨놨어요. 이 영양제가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어떤 성적표를 좀 매겨놨고 그 안에서 24년 동안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을 평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렇다면 믿음이 가죠. 여기서 계속 1등을 한다? 이유가 있겠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책이 쭈루룩 나온 내용들이고 쭈루룩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였기에 지금 현재 미국의 특허가 있죠. 이 특허에 대한 내용은 항상 우리 전문 용어가 나오면 졸리고요. 못 알아듣겠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 보여드리면 이제 막 누울 지경이 되는데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거 잘 쓴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잘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몸이?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수명에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 및 조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요 벌써 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특허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특허가 나왔고요. 2037년도까지 유선할 거예요. 기회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제품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영양제를 약 대신 처방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의사들이 모두 보는 그것은 국가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참 까다롭거든요. 그곳에 유일하게 영양제 회사 유산하라는 회사의 제품이 약 대신 처방할 수 있는 영양제로 등재되어 있어요. 또한 호주는요, 건강기능식품이 보안의약품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반드시 TGA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호주에서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호주 거 받았겠죠. 한국은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네, 한국은요?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을 받기 시작을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전이잖아요.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소문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귀에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상을 딱 받아낸 다음에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연 헬스팩을 능가하는 영양제가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헬스팩과 뉴트리밀이라고 하는 식사 대용식이 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라고? 난 한국인인걸? 과연 한국인 몸에도 맞을까? 이런 의심하지 마시고 네, 한국에서 상 받았다. 지금 6년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상을 준 곳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곳에서 상을 줬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25%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했어요. 유선화 코리아는 8년간 570%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 중국 생각해 볼까요? 중국의 스포츠 선수 올림픽을 한다. 누가 1등이에요? 미국, 중국, 미국.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면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태가 많을 거예요. 그 양반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픽하면 일괄 적용이니까 그렇게 중국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먹고 있고요. 이정호 선수 유명하죠. 이정호 선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만족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고 있어요. 이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We trust 유산화. 우리의 커리어를 영양제 때문에 이렇게 손상되게 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기저에는요 150명의 연구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 유산화 연구진은 45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입했을 때 유산화는 1등이었어요. 그때도 저 책에는 있었고요. 1등이었습니다. 45명의 연구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1등. 여러분이 기업가라고 하면은 인원을 늘리시겠습니까? 안 늘리겠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55명, 좀 있다가 85명, 그 다음에 100, 그 다음 150 이렇게 늘어난 게 지금 유산화라는 회사가 일으킨 결과들이에요. 지속적으로 영양제를 잘 만들겠다고 정말 사람한테 도움되는 영양제를 만들겠다고 연구진을 운영하죠. 이분들의 학력은 대졸? 아니다. 그죠? 저쪽이다. 저쪽. 그죠? 어나더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 연봉도 그렇죠. 회사에서 운영하기에 쉽지 않은 선택들이에요. 하지만 유산화는 그런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금 현재 헬스팩도 개발되고 있어요. 오늘 먹는 영양제가 헬스팩이 내년에 먹는 헬스팩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실질적으로 제품이 효과가 어떻게 있어? 궁금하죠? 그죠? 왜냐면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전 진짜 1도 안 아팠거든요. 1도 안 아팠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혈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유산화 제품으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작권이 있는 책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어요. 아마 이쪽 내용을 좀 보시면서 아 이렇게 정말 괜찮은 제품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회사랑 제품에 대한 얘기했어요. 재미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1시간 반의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몇 개 안 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서 돌아가셔서 좀 찾아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게 돼요. 남의 말로 뭔가 선택하기 쉽지 않고 오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돈 얘기해 볼게요. 돈 얘기를 하는데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한 방에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모시고 온 분한테 조금 더 자세한 거, 디테일한 것들은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볼 생각 하시면서 해볼게요. 제가 하는 일은 제품을 사용하죠. 그리고 전 사업을 전달합니다. 다예요. 근데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가서 맨땅에 헤딩하라고 안 해요. 엄청나게 소개시켜준 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뭐 이렇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해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만 기대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올바르게 서서 제대로 배운다. 팀에서 배운다. 그러면은 정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빅비즈니스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크면 어렵다 생각하고 작으면 쉽다 생각하고 제가 볼 땐 치킨집이 제일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그거 그렇죠? 하지만 크지만 함께해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삼세 볼게요. 내 자녀한테 10억을 줘서 시작하게 하는 것과 1억 전세 자금을 줘서 시작하는 것과 우리 자식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멋지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멋지게 달라지는 거 해야 되잖아요. 이걸 상속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30대 때 만나서 그런가 상속이 귀에 1도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점점 커져가지고 중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먼저 제가 짚어드릴 거는 타회사랑 차별성이에요. 우선 차별점을 알고 디테일을 잡으면 완벽하겠죠. 차별성부터 알려드릴게요. 주정산 주식업 저희 주마다 돈 받아요. 주마다 돈을 줘요. 회사가 탄탄하거든요. 마감이 없어요. 월 말마다 친구가 전화 안 해도 돼요. 괜찮죠? 전화 받은 적 있으시죠? 어떤 분이 뭘 하다가 그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다른 회사랑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다른 회사는 이렇게 내가 있고 인프라가 늘어나요. 나의 파트너님이든 뭐 소비자든 뭐가 늘어나죠. 근데 그거를 자꾸 제한을 거는 플랜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듣고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또 해요. 그죠? 근데 네트워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게 나의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권리소득이에요. 내가 한 것만 내 소득으로 잡히면 영업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제한사항을 많이 두지만 유선화는 합으로 이어지는 모든 포인트가 나에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되면은 이 사람을 도와줘 마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정말 진심으로 나의 사업을 확장시키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떤 포인트들이 나의 인프라 안에서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내 가게가요. 1번, 2번, 3번이 있고 왜 1번, 2번, 3번이냐? 지금 풀어줄 수 없어요.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우선 가게가 다 내 거예요. 다 내 가게인데 2번 가게 한번 보면 양쪽에 3,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로 돈을 계산할 거예요. 돈을. 근데 유선화라는 회사는 한 번 더 준다. 그럼 내 하부에 3,000포인트가 일어났다? 난 6,000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내 하부에서 2,000포인트가 일어났다? 4,000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되죠. 전 보상 플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뭐게요? 주는 거 맞아요? 항상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는 거 맞죠? 계속 확인하는 게 다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다 줘요. 그래서 2,000 뜨면 4,000포인트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중복 매출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가게마다 작은 실적의 20%를 더할 건데 계산해서 줄 건데 1번 가게는 하부에 큰 실적과 작은 실적을 합쳐서 계산을 하니 어휴 괜찮겠죠? 네, 이렇게 중복으로 매출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공정한 수당을 주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들은 3%, 6%, 9% 이렇게 수당을 매기는 회사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품지 않은 게 다는 의문일 정도로 이상한데 이 회사는 처음 시작하나 나중에 시작하나 최 20%를 준다는 거. 그러니 나의 인프라의 크기에 따라서 내 주급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시작한 시점과 나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회사가 아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요. 그럼 옆에 타회사는요. 저구조에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섰고 하부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위험하지. 그죠? 근데 유산화라는 회사는 3개를 주기도 하는데 중복 매출로 인정을 시켜주는데 그 하부에 문제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추가 가계가 또 생겨요.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가계가 두 개가 있으니까 2,000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2,000, 2,000, 4,000 받았다. 맞죠? 근데 하부에 내 추가 가계가 또 들어간다. 그럼 하부에서 2,000포인트가 생긴다. 나 몇 점 받는다? 6,000 받는다. 그죠? 그럼 또 가계가 생긴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가게를 잘 지키는 구조가 저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성장을 잘 할수록 내가 조금 더 그가 벌어가는, 잘 도와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의 어떤 보너스들도 있고,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에요, 유선아가. 타 회사가 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직급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는 거. 내가 성장을 하려면 하부에 직급이 있어야 된대요. 제가 골드를 가려면 실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버가 없으면 골드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 힘들겠죠, 사람 때문에.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어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나를 따르는 파트너도 생기고 그 안에서 성장을 내가 나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직급 마케팅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보너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한 보너스가 있는데 보너스가 처음에는 나는 본봉이나 잘 받으면 좋더라 이런 생각 제가 했죠. 그리고 여행 나 안 좋아하고 저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럴 것 같죠. 여행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여행들은 되게 좋고요. 유선화를 통해서 가는 여행들이 뭐 어느 나라 갔어요, 어느 나라 갔어요, 뭐 좋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부모님과 이렇게 오밀조밀 갈 수 있는 여행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안 해봤어요, 저는. 제가 움직이는 거 싫어하니까 또 누가 날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지 내가 데리고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그 다낭이라는 곳에 여행을 간 거예요. 다행히 저희 스폰서님도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저희 파트너님도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딸하고만 있으면 재미없는 거 아시죠? 아니 의미는 좋아요. 딸이랑 여행 가면은 되게 사이좋게 놀고 있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별 재미가 없어요. 가서 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우리가 한 방향을 가는 집안들이잖아요. 그래서 권리소득, 유선화, 비즈니스 이걸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모여갖고 이제 먼저 저희 스폰서님이 먼저 가신 길이니까 어머니가 얘기해줘요. 우리 시연이가 500만 원 벌었을 때, 1,000만 원 벌었을 때,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우리 엄마가 또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러죠? 그럼 저희 파트너님도, 우리 딸이 저런 길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셔서 우리 딸을 막 응원해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이런 상황들. 근데 저게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한테도 희망이 깃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유선화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어떤 희망적인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보면서 입을 좀 맞춰서 동반자를 데리고 가야겠구나. 뭐 남편이면 싹 맞춰서 남편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희 남편을 데리고 갔죠. 네, 저희 남편은 저희 집은 동남아 간다 그러면 저희 엄마예요. 본인인지 알아. 그럼 본인 스케줄을 빼요 이제. 엄마 어디야? 이러면 스케줄을 빼요. 그럼 이제 동남아가 아니야. 그럼 저쪽으로 어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스케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엄마 따로 가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갔어요. 남아공이라고 하는 곳에 사실 뭐 땅을 밟아볼지 몰랐지만 가봤고 그리스도 가서 뭔가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부끼리만 여행 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강제로 딱 여행을 보내니까 앞으로의 삶과 그죠? 어떤 계획들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뚝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앞으로 미래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남편이랑 그런 걸 막 이야기를 나눠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맨날 행복해요. 그냥 맨날. 우리가 다 사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좋잖아요. 더 좋은데 돈 없으면 나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을 보고 살면 안 돼요. 절대 나랑 사는 그 남자의 바닥을 볼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그럼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 무슨 돈이냐? 노동소득이냐? 권리소득이다. 왜냐면 노동하다가 화내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이러면 안 돼요. 저희 파트너 진짜 막 화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 안 되고 정말 내가 자유롭게 정말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유산화 안에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요만할 때 시작했어요. 많이 컸죠? 똑같은 애들이야. 저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제가 되는데 네. 저렇게 어렸을 때 제가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산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제가 의대 가라고 할까요? 진짜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야, 넌 나랑 사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엄마, 우리 집은 천국이요. 이렇게 천국이요. 아유, 엄마,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 엄마랑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러면서 서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요. 엄마, 나 같은 중학교 2학년 없다? 야, 너 나 같은 엄마 없다? 이렇게 하는데 결코 공부! 뭐 이런 거 있죠. 공부해야지. 뇌 발달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과 그런 대화들을 아이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본인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거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거 사실 꿈꿨거든요.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집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들 재밌을 것 같아요. 얘네들의 인생. 저보다 얘네들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해요. 그리고 5살 때부터 먹었거든요. 안 죽겠죠. 나 진짜 그 생각하는데 나 30대 때부터 먹었으니까 난 죽을 것 같은데 니들은 안 죽겠다. 셰퍼가 맨날 살아있으니 야, 진짜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불로장 생활 아이들이에요. 3마리 토끼를 정신 챙기고 3마리 토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돈을 벌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면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막 질질 끌고 와도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시작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겠다. 사업이 거창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영업이 아니니까 근로도 아니니까 사업이에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권리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아시고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우리 집에 있는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있죠? 바꾸세요. 걔만 딱 바꿔도 투자금이 1도 안 들어가요. 어차피 쓸 아이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건강한 거 아마 지금 쓰고 있는 거 좋을 거예요. 아마 엄선해서 사셨겠죠. 하지만 걔네보다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싹 그걸로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유산화가 다릅니다. 이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